극도로 작은 얼굴, 극도로 큰 눈,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게 못나 보이고. 가슴 수술을 하셨는데 충분히 큰데 더 크게 하고 싶다든지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 클래스 어떻게 해요? 수술을 좀 지켜보자고 했어. 이번에 진짜 하지 마세요. 아무튼 또 수술. 또 같죠. 나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사슴TV 교과서 조정목 레지던스맨 이준욱. 레이든 포즈요? 결클러시 김결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치 게임이네.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 네, 이번에는 성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한 번 받으신 분이 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상담 오면 우리가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잘 없는데 요즘은 기본 한 4-5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은 아니고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쌍꺼풀 수술은 이제 뭐 수술도 아니다라고 얘기가 할 정도로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과도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중독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술은 한 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술은 뭐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데 수술은 이렇게 A에서 B로 딱 만드는 건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걸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매우 드물지만. 그래서 뭐 눈 같은 경우도 뒷밑트임이 이미 한 번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더 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더 튼다든지 가슴 수술을 하셨는데 충분히 큰데 더 크게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설명을 할 때 조금 난감하기는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염제를 많이 먹게 되면 속이 쓰려. 그래서 제산제를 먹어. 제산제를 먹어서 메스꺼. 항경영제를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시술에 대한 보완 아니면 그거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런 게 점점 꼬리를 맞아요. 무는 경우가 저는 그런 경험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수술을 하진 않았는데 불만족스러운 걸로 이제 왔어요. 다른 시술 때문에 왔는데 그거를 하다가 저보고 갑자기 원장님 제가 이 수술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턱 보형물로 수술해서 이제 턱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마녀턱처럼 내려오는. 이거는 해결하려면 일단은 보형물 좀 제거하고 좀 이제 리드래핑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좀 어떻게 손볼지를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괜히 이런 말을 했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봤을 때 조금 약간 좀 과하게 내려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근데 2달 정도 또 다른 시술 때문에 봤어. 이미 했죠. 턱을 깎았어. 맞아. 근데 맞아. 턱이 어떻게 됐냐면 차라리 보형물이 더 나았던 거예요. 너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확 없어졌어. 무턱처럼. 그래서 저보고 진짜 막 원장님 클래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니? 다시 보형물을 넣을 수도 없고 시술을 해서 좀 계속 보완을 하든지 조금 수술을 좀 지켜보자고 했어. 이번에 진짜 하지 마세요. 아무튼 또 수술. 또 같죠. 나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가 다른 거를 손대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믿음과 간혹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제 매칭이 돼버리면은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상업주의로 흐르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이제 가슴 말고도 다른 수술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바꾸고 싶고 가슴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눈은 하지 마시고 가슴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슴 수술 받으러 온 날에 이미 눈을 딴 데서 하고 온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도 더 좋은데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수술을 말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사업주의이기 이전의 의사니까 이제 성형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원인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강남미인도를 볼 때 그 강남미인도를 사실 아름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은 기괴하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기괴한 얼굴까지 갈 때까지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연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통의 얼굴, 그 다음에 예쁜 얼굴, 그리고 예쁜 얼굴을 조금 더 과장해 놓은 얼굴, 이런 사진들을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보통 얼굴만 봐도 사람들은 편안하고 예쁘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예쁜 얼굴을 보면 보통 얼굴이 조금 못생겨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과장된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그 과장된 얼굴이 좀 얼굴 과장돼 보이는데 라고 느끼지만 그 과장된 얼굴을 보다 보면은 예뻤던 얼굴이 약간은 넙대대해 보이고 약간은 눈이 좀 작아 보이고 뭔가 좀 답답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상대적인 거예요.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SNS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극도로 작은 얼굴, 극도로 큰 눈, 극도로 날렵한 얼굴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얼핏 봐서는 아우 저거는 불가능하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평균적이고 정상적인 게 못나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늙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형을 하다 보면은 성형을 한 얼굴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만 또 조금 더 성형이 잘 됐거나 인별그램에서 예쁘게 나오는 그런 얼굴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거를 갈고 닦다 보면은 이제 강남미인도 같은 얼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미디어 때문이다. 예,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서 아름다움의 기준이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다 그런 거야? 아니요, 꼭 그렇진 않지만 이제 요즘 하는 인스타그램 시간이 미국 학회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인데 인스타그램에 대한 노출 시간이 길거나 할 경우 성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수술도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맞아, 그런 심리학적인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네. 그런 소셜 미디어를 맞아요. 많이 할수록 자존감이 많이 반대로 낮아지고. 과장되고 막 포토샵하고 막 그런 얼굴이나 봤을 때 불편하게 느끼실 오. 수 있죠.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던데. 네, 그게 맞아요. 아름다움에 있어서 나만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만큼 취약한 사람들한테는 미디어에서 노출되는 그런 왜곡된 미인상이 성형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큰 이유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성형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높아진 거죠. 잘못된 정보도 너무 많고 성형을 너무 쉽게 광고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재수술, 삼수술 통해서 갖게 될 위험성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보다는 잘 될 거야 라고 수술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편하게 성형에 대한 광고가 돌아다닌다던가 그냥 판단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뭐 심정적인 이유라든지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성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외모라던가 이렇게 이제 연관을 시켜서 나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돼버리면 그게 성형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뭔가 좀 살다 보면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가 내가 못생겨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야. 내가 좀 더 예뻤으면은 내가 좀 더 잘생겼으면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결핍을 외모에서 찾는 경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상담했던 환자분도 본인이 사회생활이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자기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대인관계에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개선함으로써 해결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만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는 게 좋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렸던 적이 좀 있기는 해요. 보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수술 받는 우리 환자분들의 그런 심리 상태와 그걸 이용하려는 일부의 이게 상업주의가 이게 결합이 돼서 그냥 중독으로 연결이 되는 그럴 수 있죠. 체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 저는 정신과적 문제라고 생각해요.